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가입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가시마와 세레소 오사카입니다. 가시마는 4-4-2 전형 속에서 레오 세아라가 문전에서 타깃형 스트라이커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며 제공권과 마무리 모두에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차브리치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이선과 최전방을 오가며 연계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고, 미사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지탱합니다. 측면 풀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은 크로스 루트를 다양화시키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아 꾸준히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흔들릴 때 뒷공간이 노출되는 위험이 있지만, 홈에서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며 이 약점을 상쇄하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결국 가시마는 초반부터 중원 압박에 성공한다면 전체 경기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그림입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4-2-3-1 전형에서 카가와 신지가 플레이메이킹을 통해 중원에서 공격 리듬을 조율하고, 시바야마는 볼 전개에 적극 가담하며 루카스 페르난데스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합니다. 루카스 페르난데스는 하프스페이스 침투 후 컷백 형태의 어시스트로 라파엘 라타오에게 득점 찬스를 자주 만들어내며 전방 공격 패턴은 세밀하고 조직적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촘촘히 라인을 세우면 전개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단점이 있고, 수비 전환 과정에서 압박이 끊기는 순간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는 이러한 약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가시마가 홈의 2점과 레오 세아라의 결정력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레소 오사카도 카가와와 루카스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압박 대응력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낼 경우 경기 흐름을 내줄 공산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가시마의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집중력이 승부를 좌우할 전망이며 가시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FC 도쿄와 후쿠오카입니다. FC 도쿄는 4-4-2 전형을 바탕으로 나가쿠라와 마르코스 기레르메가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전개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하시모토가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전진 패스를 통해 리듬을 만들어 공격의 균형을 지탱합니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제공권을 갖춘 선수들이 파포스트로 침투하는 전술은 이미 리그에서도 검증된 무기이며, 한국 대표 골키퍼 김승규의 안정적인 선방이 뒷문을 든든히 지켜주면서 팀 전체가 라인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FC 도쿄는 세트피스와 골키퍼의 집중력을 양날개로 삼아 홈에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는 흐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자헤디가 제공권을 중심으로 전방에서 버티기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후지모토가 중원에서 활동 반경은 넓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공격 전환이 매끄럽지 않고, 마츠오카 또한 수비 기여도는 높으나 박스 안 침투 타이밍이 늦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집니다. 여기에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두 번째 볼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위기를 맞고, 후반 들어서는 체력 저하와 교체 자원의 한계로 인해 전술적 변화를 주기 어려운 문제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전술적 응집력과 세트피스 활용 능력에서 앞선 FC 도쿄가 홈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김승규의 선방이 후방 안정감을 보장하는 가운데 초반부터 세트피스를 활용해 기선을 제압한다면 경기는 더욱 일방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결국 도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시미즈와 우라와레드입니다. 시미즈는 3-4-3 전형을 바탕으로 이누이 다카시와 마테우스 부에노가 측면에서 깊게 파고들며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해 크로스로 연결하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지만, 이 두 선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공격 패턴은 상대가 측면 봉쇄에 성공할 경우 쉽게 단조로워집니다. 전진 패스의 안정성 부족은 상대 압박이 강해질 때 곧바로 빌드업이 끊기는 약점으로 이어지고, 3백 구조 특성상 수비 전환이 늦어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도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결국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더라도 이를 끝까지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체력 소모가 누적되는 후반부에는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우라와는 4-2-3-1 전형 속에서 마테우스 사비우와 마스오의 빠른 원투 패스를 활용해 박스 근처로 침투하는 전술을 즐겨 쓰지만, 이 패턴에 지나치게 집중해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스타프손이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만, 속도가 믿는 전환은 부족해 상대 수비가 라인을 정비할 시간을 주곤 합니다. 또한 후반 교체 자원 역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 흐름을 뒤집는 힘이 약하며,
수비적으로는 포백 라인이 유지되더라도 좌우 풀백의 전진 타이밍이 불안정해 측면 공간이 열리며 위기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 전개가 단순하고 전술적 변화가 부족해 경기 흐름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싸움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승부의 균형이 끝까지 유지되며 뚜렷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오카야마와 요코하마 FC입니다. 오카야마는 3-4-3 전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비 라인의 간격이 자주 무너지며 구조적 불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치미가 전방에서 제공권을 바탕으로 연계 지점을 만들어내지만 주변 자원들의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위력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타루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상대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탈압박이 원활하지 않아 전개 속도가 늦어지고 이는 곧 수비 라인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기무라는 활동량이 많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타이밍이 늦어 3백 뒷공간이 쉽게 벌어지는 장면이 나타나며 압박이 풀린 순간 집중력이 무너져 파이널 서드에서 치명적인 실점으로 연결될 위험이 큽니다. 결국 오카야마는 대각선 침투나 빠른 전환을 가동하는 팀에게 유독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요코하마 FC는 같은 3-4-3 전형을 사용하지만 공격 전개에서 측면 자원들의 움직임이 전술적 다양성을 만들어냅니다. 주앙 파울루는 윙포워드 위치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인버티드 돌파를 시도해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고 사쿠라가와는 피지컬을 활용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득점 기회를 열어줍니다. 루키앙은 박스 안에서 정확한 슈팅 타이밍과 마무리를 보여주며 압박이 풀리는 순간 치명적인 한 방을 완성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들의 삼각 구도는 단순한 크로스 의존에 그치지 않고 짧은 패스 교환과 연속적인 침투 패턴으로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며 공격 완성도를 높입니다. 또한 후반부에도 꾸준히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 경기 내내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수비 집중력과 압박 유지에서 불안이 큰 오카야마와 삼각 편대의 연계와 침투 패턴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는 요코하마 FC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카야마가 중원 압박에서 밀리면 후방 라인의 간격이 무너지고 이는 곧 루키앙과 사쿠라가와의 득점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을 앞세운 요코하마 FC가 원정에서도 확실히 우위를 점할 전망이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 끝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요코하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가시와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입니다. 가시와 레이솔은 3-4-3 전형을 기반으로 하되 역습 시 전방 3인 조합의 파괴력이 확실히 살아나는 팀입니다. 나카가와가 하프스페이스에서 순간적으로 찔러주는 킬패스는 단번에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이며 이 전환 패스가 성공하는 순간 곧바로 득점 기회로 연결됩니다. 고이즈미는 육상 선수급 속도를 활용해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단독 돌파 후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실한 옵션입니다. 여기에 호소야는 제공권을 바탕으로 공중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빠른 전개 속에서 연계의 중심축이 되어 전방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결국 세 자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경우 단 한 번의 볼 탈취만으로도 상대 골문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레이솔이 홈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결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동일한 3-4-3 전형을 가동하지만 구조적으로 뒷공간 대응이 불안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르망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피지컬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팀 전개가 원활히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나카지마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신을 통해 공간을 창출하려 하지만 좁아진 지역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키노시타는 전방 압박과 활동량에서 장점을 보이지만 빠른 역습 상황에서는 복귀 속도가 늦어 후방 라인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3백 수비진 자체가 전환 상황에서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레이솔처럼 전환 속도와 스피드를 앞세운 팀을 상대할 때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술적 상성과 팀의 장단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맞대결입니다. 가시와는 나카가와의 창의적 패스와 고이즈미의 속도, 호소야의 제공권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산프레체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산프레체는 공격 패턴이 세밀하더라도 뒷공간 노출과 수비 전환의 불안으로 인해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국 빠른 전환과 날카로운 역습에서 앞서는 가시와 레이솔이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시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쇼난과 가와사키입니다. 쇼난 벨마레는 3-4-3 전형을 유지하며 초반 압박 강도로 상대의 빌드업을 흔드는 데 집중하지만 전방의 스즈키가 제공권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압박 이후 전환 과정에서 파괴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케다가 중원에서 수비적 커버와 태클로 기여하나
전개 속도가 느려지며 빌드업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오쿠노가 박스 안침투로 결정적 움직임을 가져가더라도 마무리 정확도의 기복이 문제입니다. 결국 쇼나는 초반 강한 압박으로 리드를 잡지 못하면 후반부의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로 인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가와사키는 4-4-2 구조 속에서 전술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안정된 경기 운영을 이어가는 팀입니다. 로마니치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짧은 패스로 리듬을 조율하며 마르시뉴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 루트를 확장합니다. 여기에 가와하라가 순간적인 스프린트와 뒷공간 침투로 속도를 더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변수가 됩니다. 가와사키는 볼이 위치한 구역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구조적 강점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지배하고 상대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키며 후반까지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 분배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초반 압박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쇼난이 시간이 갈수록 체력과 조직력이 떨어지며 수세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와사키는 점유율 기반의 안정된 전개와 측면 돌파, 뒷공간 침투라는 복합적 루트를 통해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반 교체 카드 활용에서도 가와사키가 유리해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일방적인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우위를 앞세운 가와사키가 원정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와사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교토상가와 마치다입니다. 교토 퍼플상가는 4-3-3 전형 속에서 레오 고메스와 마츠다의 빠른 움직임을 앞세워 상대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오 고메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문전에서의 마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고 마츠다는 터치라인을 파고들며 크로스와 드리블을 병행해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여기에 나가사와가 중원에서 전개와 템포를 조율하며 볼순환을 안정시켜 단순한 역습뿐 아니라 점유 전개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비 라인은 압박이 풀리는 순간 전환 플레이에 약점을 드러내지만 홈에서는 빠른 압박과 균형 유지로 이를 최소화하려 할 전망입니다. 반면 마치다 젤비아는 3-4-3 전술에서 듀크의 제공권과 문전 장악력을 중심으로 공격을 설계하고 소마가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크로스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라비 역시 과감한 슈팅으로 변화를 꾀하며 전방 압박의 강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마치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나치게 라인을 끌어올린 압박 전술로 최종 수비진 뒤 공간이 크게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발빠른 공격수를 만났을 때 이 약점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기의 흐름을 단번에 내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마치다의 강한 압박과 교토의 빠른 침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흐름 속에서 전개되겠지만 구조적으로 더 치명적인 리스크는 마치다 쪽에 있습니다. 교토는 레오 고메스와 마치다의 속도전, 나가사와의 안정된 전개를 통해 마치다의 뒷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곧 결정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홈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속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교토 퍼플 상가가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토 상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간바 오사카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4-2-3-1 전형 속에서 우사미 다카시가 전개축을 잡으며 한 박자 빠른 전환 패스로 상대의 수비 간격을 흔드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그의 패스가 곧바로 윌튼 펠리페의 폭발적인 돌파와 박스 침투로 이어지는 순간 공격 루트의 위력은 배가 됩니다. 툰벳이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커버 플레이로 수비와 공격을 잇는 균형을 제공하기 때문에 홈에서는 빌드업과 전환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뤄집니다. 결국 펠리페의 몸놀림이 살아날수록 간바 오사카의 공격 효율성은 극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같은 4-2-3-1 전형을 유지하지만 다비드가 전방에서 제공권을 바탕으로 버티기를 시도하는 동안 크록스가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크록스의 수비 전환 기여도가 떨어져 간격 관리에서 불안이 드러나고 우에나카의 이선 움직임도 마무리의 기복 때문에 결정적 장면에서 힘을 잃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빌드업 템포가 느려 공격 전환이 매끄럽지 못하고 후반 체력 저하가 겹치면 빠른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흐름은 홈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줄 수 있는 간바 오사카 쪽으로 무게가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사미의 전개와 펠리페의 침투가 맞물릴 때마다 경기 양상은 빠르게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으며 툰맷의 중원 커버까지 더해지면 전체적인 안정감이 강화됩니다. 반면 마리노스는 후반 들어 체력 저하와 수비 전환 문제로 점점 불안정해질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경기를 끝까지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홈에서 전술적 응집력과 공격 에이스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간바 오사카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득점도 활발히 오가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간바 오사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비셀고베와 도쿄베르디입니다.
비셀고베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시즌 초반부터 다듬어온 포백 전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미야시로의 제공권과 연계 능력, 무토의 활발한 움직임과 크로스, 이데구치의 압박과 볼 배급이 맞물려 전방과 중원을 동시에 안정시킵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며 초반부터 상대를 흔드는 힘이 강하고 선수 간 호흡이 탄탄해 경기 후반에도 쉽게 흐름을 내주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도쿄 베르디는 3-4-3 전환 이후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간격 유지에 실패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메노의 기동력과 히라오의 빠른 침투는 공격 루트로 활용되지만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져 압박이 강한 상대에게는 볼 전개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특히 하프스페이스가 자주 노출되면서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고 공격 패턴 또한 단조로워 상대의 수비를 꾸준히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술적 안정감과 조직력에서 앞서는 비셀고베가 홈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압박과 세트피스 위력으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큽니다. 도쿄 베르디가 한두 차례 역습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인 불안과 수비 간격 붕괴를 감안하면 경기를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승부는 고베가 확실히 끌고 갈 전망이며 득점 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 언더 흐름과 맞물릴 수 있습니다. 비셀고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